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 업무보고 6일차. 먼저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최근 남북관계의 적대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도로를 끊고 평원에 방벽을 쌓는 일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우리를 두고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소통과 공존 공영의 여지가 바늘 구멍만큼도 없지만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교부에는 지금처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 외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외교가 경제 영토 확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각국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과 경제 영토 확장에 교두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금융 접근권을 갖는 포용금융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 앞서선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절차와 결과의 정당성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미대화 재개를 추동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합니다. 특히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고 미국에는 대북 특별대표 지명 필요성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까지 이 4개월이 한반도 정세를 가를 분수령 관건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화공존 제도화도 준비합니다. 남북 기본협정 논의에 착수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남북 교류협력 아이디어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하는 철도 연결과 북한 원산 갈마지구 평화관과 국제기구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남북교역 등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도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는 물론 북한 문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내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지속하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 프로젝트로 7개 후보군을 선정했습니다. K 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을 비롯해 전력 반도체 생산 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대 분야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 산업에 투입하여 지역이 성장의 수혜자가 아니라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자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 과제도 공개했습니다. 3에서 6%대 저금리 서민 금융상품을 새로 공급하고 대출이 어려운 청년이 학원비와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전용 마이크로 대출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스피 4천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부실 기업은 시장에서 신속히 정리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강력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는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고 법 위반으로 이득을 볼 수 없도록 과징금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복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1회 반복할 때마다 최대 50% 가중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손볼 전망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경제적 약자의 단체 행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단체 행동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를 추진합니다. 가맹점주, 하도급 기업, 대리점주의 거래 조건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물가와 직결되는 식품과 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 장기화된 담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와 위장 계열사 활용 등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무총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수사단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합니다.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보이스피싱에도 대응합니다.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운영, 국내외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합니다. 초기 투약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교육, 치료보호부터 사후감독까지 연계해 관리하고 마약 수용자 대상 심층 재활 교육도 실시합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피해자 중심의 지원정책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개편합니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하여 모든 장관이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책임지는 실질적 범정부 성평등 책임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성별 인식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을 본격 운영합니다. 노동시장에도 성평등 기준을 세웁니다. 현재 공공부문의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 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임금 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젠더폭력 대응도 한층 강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불법 촬영물 탐지,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 등 양육, 돌봄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사업체는 28만 2,167개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0.2% 줄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13조 1,300억 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공인중개 서비스업 사업체가 10만 7천 개로 전년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1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임대업 사업체는 8만 1,000개, 관리업 사업체는 4만 3천 개로 전년 대비 각각 6.2%, 1.4% 증가했습니다. 공인중개업과 개발업에서 감소가 나타나고 임대업, 자문, 금융 분야는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 내부에서 업종 간의 구조 재편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천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실태조사 세부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지역 1차 의료를 강화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학 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학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계획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한의 주치, 통합돌봄 등 1차 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한의학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서비스 개발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어르신 한의 주치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이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2029년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서 한의사 방문 진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 시범사업 도입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한의학 AI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도 계획에 담겼습니다. 한의학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해 이를 의료 데이터 중개 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 건강 취약계층의 한의학 맞춤형 건강관리 수칙 같은 정보 제공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첩약, 추나요법 등 급여 기준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의학의 해외 진출도 확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한의학 창업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술 이전 기업의 개발비를 최대 1억 원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00여 건.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요 수단은 대포폰인데 알뜰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신분증 실물과 진위 확인만 거쳤다면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 후 개통자의 얼굴과 신분증 진위 확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앱을 활용해 제공됩니다.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패스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사진 정보를 경찰청으로 보내면 주민등록상에 인물 DB가 있어서 둘 사이의 매칭을 통해서 본인이 맞는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에 사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개통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임이 확인되면 결과만 저장하고 패스앱이나 관리 시스템에 저장, 보관되지 않습니다. 안면 인증은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이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생활 분야는 어떤 걸까?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올해 조사 결과 1위는 식품과 외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보험 분야는 그 다음 순위로 꼽혔습니다. 지난 조사까지 식품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의류였는데 추세가 바뀐 겁니다. 소비자원은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관리 영역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금융 분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 펀드 상품의 정보 비대칭성, 금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만족도의 하락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생활위생과 미용 분야며 의료 분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 4명 가운데 1명이 챗GPT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유료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비생활지표 연구는 전국 10,000명의 1:1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고 다음 조사는 2년 뒤 실시됩니다. 현관 앞에 세탁물을 내놓기만 하면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책임지는 세탁중개 플랫폼. 동네 세탁소와 고객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이 서비스는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안정시킨 우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글로벌 진출이 좌절이 되면서 결국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고요. 재정비를 할 때 정부 지원의 사업 초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메일헤우스로 다시 일궈서 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하고 15개 중앙부처와 96개 지자체 등 111개 기관에서 508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 예산은 3조 4,645억 원으로 올해보다 1,705억 원, 5.2% 늘었습니다. 지원 유형별로 보면 융자 보증이 1조 4,245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술개발과 사업화 순으로 이들 3개 유형의 예산이 전체 89.6%를 차지합니다. 중앙부처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734억 원을 편성해 중앙부처 전체 창업지원 예산의 93.9%를 차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산림청은 처음으로 창업지원 사업 공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420개 사업에 총 1,905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청년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8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예산 확대와 더불어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외주 용역비는 사업 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분할 지급이 가능해지고 지식재산권 비용도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세부 내용은 K 스타트업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